네, 안녕하세요. 교양전략실 주광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자본 없는 자본주의란 책의 리뷰와 이 책이 주는 인사이트를 우리 이상 네트워크와 메시지상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챕터로 구성됐습니다. 책 제목부터 자본 없는 자본주의여서 다소 좀 난해하게 이해될 수 있어서 모두가 잘 아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 구글, 엔비디아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대표되는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회사고,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유튜브와 함께 알파벳 그룹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엔비디아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GPU 메모리 칩을 생산,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면서 낮은 유형자산 비율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자산 비율은 총 자산 중에 생산 공장과 기계 기구와 같은 전통적 의미의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애플은 13%, 알파벳은 36%, 엔비디아는 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생각해보면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하드웨어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낮은 유형자산 비율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개발 기술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생산하는 건 대만의 OEM 기업인 폭스콘과 TSMC에 전체 의뢰를 맡겨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한국의 SK 하이닉스, TSMC에 OEM 발주를 넣어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 빅테크 3사의 유형자산 비율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건 우리가 있기에 국내 제조 대기업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유형자산 비율이 52%, LG전자는 43%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앞서 보신 빅테크 3사의 유형자산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책 제목으로 돌아와서 자본 없는 자본주의를 직역하면 캐피탈리즘 위다웃 캐피탈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말하는 캐피탈이 유형 자산을 의미하고, 물리적이며 전통적 의미의 자산, 생산 공장, 기계 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는데요. 그 예를 들면 A라는 공장이 있을 때 판매 발주를 받아서 가동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동을 하지 않아도 그 해당 공장의 임차료와 관리비는 계속 발생되고 감가상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현대사회는 이러한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에 패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브랜드, 빅데이터, 노하우를 말하며, 이러한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감가가 아니라 증가가 될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형자산의 특징은 4S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의 매몰성, 스피로버, 긍정적 측면의 확장성, 시너지입니다. 첫 번째로 매몰성입니다. 매몰성은 무형자산은 투입된 지출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 공장의 경우는 만약에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해당 공장을 매각해서 지출된 비용을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지만 생산 기술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피로버입니다. 무형자산의 수익을 전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닭볶음면을 생각해보면, 불닭볶음면 제조사의 삼양식품이라는 불닭볶음면이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지만, 불닭볶음면을 활용한 먹방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은 그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가 활용해서 관련된 제품들과
콘텐츠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은 코카콜라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코카콜라는 라이센스와 시럽 제조법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아마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는 없을 건데 각 나라마다 병입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가 연간 1억 병을 생산하던 게 특정 이슈가 발생해서 100억 병을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면 코카콜라는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건 제한적이지만 각 국의 병입 회사들은 100배가 늘어난 생산 분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 시설, 생산 기구에 대한 생산 비용이 매우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너지입니다. 무형자산은 결합은 예기치 않은 수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만들어진 곰이라는 캐릭터 하나의 흥행은 그 캐릭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 다양한 팝업, 이모티콘, 굿즈 등의 부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형자산은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효과가 훨씬 크고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승자 독식의 구조로 이어지게 되어서 이 시대의 많은 기업들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적 기업은 앞서 얘기 드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왼쪽의 사진은 이제 캐치 테이블의 전국 웨이팅 맛집 탑 100인데 1위부터 4위까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일평균 웨이팅 숫자가 4,000명, 3,000명 이렇게 수천 명을 가뿐히 넘기고 오른쪽은 이제 작년에 한국에 처음 상륙한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집입니다. 햄버거 집의 이제 첫날 풍경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단순 햄버거를 먹기 위해 이렇게 오픈을 하는 진기한 현상이 연출됐는데요. 이러한 수천 명을 웨이팅 걸게 하는 것, 그리고 단순 음식을 위해 오픈을 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브랜드라는 무형자산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형자산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파이브 가이즈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세트입니다. 롯데리아 같은 이제 경쟁사들의 햄버거 세트 가격은 9,000원이고 실제 파이브 가이즈의 세트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파이브 가이즈는 존재할 수 없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하지만 앞선 장에서 보셨듯이 오픈런을 만들어내는 햄버거 가게가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는 무슨 햄버거 세트 하나에 25,000원이나 해, 너무 비싸 이런 게 아니라 이제 SNS에 올려야 하는 핫플레이스, 시간, 돈 안 아끼는 자기 만족의 소비 공간으로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형자산식 사고이고 이러한 무형자산식 사고를 하게 되면 파이브 가이즈라는 브랜딩이 성립이 되었고 파이브 가이즈라는 브랜드는 25,000원의 가격의 타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메세이상과 이상네트워크가 이런 무형자산적 기업일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23년 연결 기준으로 이상네트워크와 메세이상의 무형자산 비율은 14%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애플의 13%와 엔비디아의 7%와 비슷한 매우 낮은 무형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14%라는 낮은 무형자산 비율은 FMS라는 좋은 소프트웨어와 트러스트온, 플립플러스, KBG 플랫폼과 같은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우리의 브랜드들이 다 무형자산화되어서 우리 이상네트워크와 메시상은 무형자산적 기업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네트워크와 메시상은 이 자본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고 이 책이 주는 인사이트는 무형자산적 사고를 갖추고 더 발전하는 회사가 되기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